네, 이제 모비율과 모분산 검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비율과 모분산 추정 배웠었는데 거기는 10년 동안 총 문제가 2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검정은 12문제나 나오죠. 그렇죠? 모비율과 모분산에 대해서는 검정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검정 통계량식들을 당연히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모비율 검정할 건데 되시죠? 그럼 기무가설이 모비율이 몇이다. 그렇죠? 0에서 1 사이 값이겠죠. 뭐 0.3이다. 자, 요렇게 기무가설이 있을 거고 대립가설은 당연히 요 0.3이다에 반대되는 말들 0.3보다 크다, 0.3보다 뭐 작다, 0.3은 아니다. 뭐 이런 대립가설들이 있을 겁니다. 되죠? 요렇게 대립가설들이 만들어지고 자, 그럼 그때의 검정 통계량과 분포는 뭘 따르냐? 자, 모 비율을 검정하려면은 우리가 모집단을 모르니까 표본을 통해서 뭘 구해? 표본 비율을 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표본 비율은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를 이용해서 표본 비율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뭐고? 모비율이고, 그렇죠?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이고 분산이 n분의 p 곱하기 1-p인 요런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 표준화해서 구해주시면은 표본 비율 빼기 모비율 나누기 루트 n분의 p 곱하기 1-p 요렇게 쓰면 되고 얘가 뭘 따라? 표준 정기분포 따르겠죠. 근데 추정할 때는 요 모비율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표준 편차 구할 때 표본 비율을 대신 썼죠. 근데 이제는 뭐야? 검정이잖아. 검정은 뭐야?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구한다고. 그렇죠? 그럼 P는 0.3이라는 요런 기무가설이 존재하니까 이 값을 여기다 이제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추정과 다른 점은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비율 검정할 때는 요 표준 편차 부분에 진짜 그 모비율 값, 귀무가설에 나오는 모비율 값을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그렇죠? 여기에 표본 비율 쓰는 거 아니다. 그렇죠?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모비율을 배웠으니까 모비율의 차도 배워봐야죠. 자, 모비율의 차 이제 궁금할 수 있다고. A 집단과 B 집단끼리 차이가 있냐? 그쵸? 없냐? 요거를 알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기무가설은 둘은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둘은 차이가 뭐 있다. 그렇죠? 요럴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더 크다. 비율이. 또는 A가 더 작다. 자, 요런 식으로 대립가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러고 이제 또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각의 표본 비율들이 뭘 따르니까 앞에서 했듯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요렇게 둘이 뺀 값도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럼 그때의 평균은 둘의 모비율의 차이고 되죠. 표본 비율이 모비율의 불편 추정량이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 내면은 모비율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그때 둘의 분산은 각각의 비율차를 이용해서 비율차가 아니죠. 각각의 모비율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죠. 자, 루트를 없애야 되네요. 분산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되시죠? 자, 그래갖고 요걸 이용해서 요걸 뭐 해서 표준화 해주면은 걔가 뭘 따라? 표준 정규분포 따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표준화해서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검정 통계량 만들어 보면은 요거를 점추정치로 쓰고 얘의 평균인 PA 빼기 PB를 한번 빼주시고 나누기 루트 NA 분의 PA 곱하기 1-PA 더하기 NB분의 PB 곱하기 1-PB를 써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요 검정 통계량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귀무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귀무가설은 뭐야? PA랑 PB랑 같다잖아. 그렇죠? 그래서 PA 빼기 PB는 0이다란 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 앞에 모평균의 차 검정했듯이 요 부분은 안 써주셔도 되고. 근데 요 기무가설을 봐도 요 PA 값이나 PB 값이 몇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 그렇죠? 둘이 같다는 건 아는데 둘이 몇인지는 요 기무가설에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특이한 게 들어가 줍니다. 뭐냐면은 내가 둘이 같다는 건 알아. 그렇죠? 둘이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둘이 같다라는 건 알고 있어. 우리가 앞에서 모평균의 차이에서 모분산이 같다는 건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랬더니 뭐 했어? 공통분산을 써야 되는데 공통분산이 몇인지는 몰라. 그래서 뭐라 했어? 합동 표본 분산을 썼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 모비율의 차에서도 합동 표본 비율을 갖다 씁니다.
자, 뭐냐면 둘이 같은 건 알아. 어떤 P값으로. 근데 요 P값을 모르니까, 그쵸? 요 P값의 추정량인 합동 표본 비율을 쓰기로 하는데, 요 합동 표본 비율은 어떡하냐? A 집단에서 뽑은 표본 있잖아. 그쵸? 그리고 B 집단에서 뽑은 표본이 있을 거 아니야. 되시죠? 얘네 둘을 합쳐서 표본 비율을 구하는 거야. A 집단에서 100명 뽑았는데 이 중에 30명이 찬성하고 있고 B 집단에서는 뭐 200명 뽑았는데 이 중에서는 뭐 70명이 찬성하고 있다 쳐봐. 그쵸? 그럼 요거를 둘이 합쳐서, 왜냐하면 둘의 비율이 같다며. 귀무가설 하에서는. 그쵸? 그럼 둘을 합쳐갖고 비율을 구하는 거야. 그쵸? 둘을 플러스 합쳐갖고 300분의 30 더하기 70 요렇게 해서 합친 비율을 구한대. 그쵸? 그걸 바로 합동표본 비율이라 그러고, 요 합동표본 비율 값을 여기 각각의 뭐에 모비율 들어가는 부분, 그쵸? 요 모비율의 차 추정할 때 표준 편차에 들어가는 요 모비율 부분에 얘네 둘이 같은데 P로 같아. 근데 요 P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합동 표본 비율로 구했어.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 뭐 해주면 돼? 대입해 주시면 된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다 합동 표본 비율이 다 표준 편차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요 부분 뭐에 특이하잖아. 그쵸? 앞에 모비율의 차 추정할 때랑은 좀 달라진 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여기 검정에서, 모비율의 차 검정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합동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요 모비율의 차의 표준 편차 부분, 표준할 때 요 아래 분모 부분에 들어가 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죠. 합동 표본 비율은 구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둘이 더해서 하나의 집단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비율 구해주시면 된다고. 요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요것까지 내가 다 이해했고 다 외웠다는 전제하에서 모비율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모비율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8번부터 12번까지가 모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모분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던 분들도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1번부터 7번까지 일단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 모비율, 불량률에 대해서 지금 추정하고 싶어서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요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384개의 표본을 진짜 뽑아서 그 중에 불량품 개수를 X라고 하는데, 요 384분의 X, 요 표본 비율이, 그쵸? 0.06보다 크면은 기각하기로 한대. 자, 이런 상황에서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요 Z값을 이용해서 확률로 표현해 봐라. 자, 요런 말이죠.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일종 오류는 뭔데? 요거를 조건부 확률로 쓰기로 했죠. 뭐일 때?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 뭐 하는 거야? 기각해버리는 오류가 일종 오류라고. 그럼 요건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데? 귀무가설이 참이래매. 그럼 요 상황이 지금 참이란 소리잖아. 그쵸? P는 0.04가 지금 참인 상황이죠. 자, 그럴 때 귀무가설 기각할 확률. 그쵸? 귀무가설을 언제 기각해? 요 기각력이 나오면 기각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P는 0.04일 때 384분의 X가, 그쵸? 0.06보다 작을 확률 계산해주면, 0.06보다 클 확률 계산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뭐라고? 요 부분이 표본 비율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써줄 수 있고, 표본으로부터 구한 비율이니까. 되시죠? P는 0.04일 때 요 표본 비율이 0.06보다 클 확률 계산해주면 되죠. 근데 그거를 뭘로 표현해야 돼? Z값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요 표본 비율을 뭐 해줘야 돼? 표준화해줘야죠. 되죠? 그럼 표본 비율 빼기 모비율 나누기 루트 n분의 모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모비율, 요렇게 써주면 뭐가 돼? 표준화가 되죠. 그쵸? 그럼 이쪽에 우측항에도 똑같이 해줘야죠. 0.06 빼기 P가 몇이야 지금? 0.04 나누기 루트 n분의 해야 되는데 지금 표본을 총 몇 개 뽑았어? 384개 뽑았죠. 384분의 P가 지금 몇이라고? 0.04라고. 그럼 0.04 곱하기 0.96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되죠. 그럼 이쪽은 표본 비율을 뭐 했으니까 표준화에 쓰였으니까 여기가 Z로 바뀌고 요 부분만 계산해 주면은 그 계산한 값이 이 중에 뭐냐만 찾아주면 되죠. 되죠. 그래서 분자 부분 계산해 주시면은 0.029. 자, 분모 부분 계산해 줘야 되는데 4랑 96이랑 곱하면 몇이야? 그게 384겠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 낸 거 아니야? 4, 6에 24, 2, 9, 4, 36, 384잖아. 그쵸? 지금 여기 10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96해 있는데 이렇게 둘이 구한 값을 384로 나눌 건데 얘네 둘이 곱하면 384라고. 그럼 요렇게가 뭐 돼? 약분되죠. 그럼 밑에 모 부분은 100분의 1을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거죠. 거기에 루트 씌었으니까 얘를 다시 쓰면 0.02분의 100분의 1을 2번 곱했으니까 루트가 사라지면서 100분의 1만 나오니까 0.01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가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다. 자, 모 비율 내가 검정하려고 했어. 그렇죠? 그래서 지각력도 내가 정해놨어. 요렇게. 그 다음에 1종 오류 범할 확률 구하라니까 1종 오류 범할 확률에, 그렇죠? 확률의 정의에 맞게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확률 값을 Z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표본 비율로 바뀌었는데 요 표본 비율을 또 Z로 바꿔야 되니까 뭐 해주면 돼? 표준화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럼 표본 비율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 요 표본 비율을 표준화해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요 식을 요 검정 통계량 식을 뭐 해줘야 돼? 우리가 당연히 알아줘야죠. 그쵸? 외워주셔야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모 비율에 요 검정 통계량 식 표준화하는 식 또는 아예 표본 비율은 무슨 분포 따르는가 여기 부분까지 정확히 외워주시면은 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뭐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2번 문제는 좀 가설 검정이랑은 좀 다른 부분인데 제가 요거를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여기 어차피 표본 비율을 우리가 배우니까 요 부분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 문제를 읽고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병 A의 유병률이 차이가 있는지, 알코올 중독자랑 비중독자랑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알코올 중독자와 비중독자 중에서 76명과 109명을 이미 추출했대. 그쵸? 이미 알코올인 사람, 알코올 중독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 중에서 76명 뽑았고 이 중에서 뭐 한 거야? 109명 뽑은 거야. 그렇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 76명, 비중독자 109명 뽑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연구하려면은 알코올 중독자를 찾기가 쉬워 어려워? 힘들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랜덤으로 뽑으면은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이 솔직히 거의 없으니까 잘 뽑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를 병원을 통해서 미리 모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표본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수를 미리 알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하는 거야? 그 중에서 76명을 뽑았다고. 자, 그러고 나서 병 걸렸는지 알아보니까 53명은 병 걸렸고 23명은 병 안 걸렸고, 자, 비중독자 중에서는 28명이 병 걸렸고 81명이 병 안 걸렸대.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해서 알코올 중독자면은 더 병에 걸린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설 검정이든 뭐 연구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되시죠? 자, 요런 상황에서 분석 목적과 표집 과정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뭐냐? 1번. 알코올 중독자 비율은 185분의 76이네. 자, 지금 전체 사람 수가, 전체 뽑힌 표본 개수가 185개인데 그 중에 76명은 알코올 중독자네. 그렇죠? 요런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되려면은 이랬어야 됩니다. 애초에. 이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을 알아보고 싶었으면은 전체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되죠? 사람들 중에서 내가 185명을 뽑아보고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아닙니까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76명이 나오면은 185분의 76으로 요 지역은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추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되시죠? 근데 지금 이 연구는 어떻다고? 이 연구는 애초에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 76명을 뽑은 거야. 전체 사람 중에서 185명 뽑고 알코올 비중독 나눈 게 아니라, 그렇죠? 요런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따로 표본 뽑고 비중독자들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따로 이렇게 표본을 뽑은 거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85분의 76으로 추정할 수가 없다고. 되시죠? 생각을 해봐, 요 상황을. 그렇죠? 요렇게 추정하려면 전체에서 뽑은 다음에 알코올인지 비알코올인지 세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185 중에 76이나 알코올의 비율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애초에 알코올과 비중독을 나눠서 표본을 뽑은 거기 때문에 내가 요 76이랑 109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각각의 숫자 몇 명 뽑을지를 정해놓고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에서 뽑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추정할 수는 없다. 자, 2번 질병 A에 걸릴 비율은 185분의 81이네. 그쵸? 요것도 안 되죠.
요것도 질병 A의 유병률을 알고 싶어. 질병 A만 내가 관심 있어. 그럼 전체 사람들 중에서 내가 185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81명이 병 걸려 있으면 185분의 81이 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다. 그쵸? 요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알코올과 비중도 나눠놓고 거기서 뽑은 다음에 질병 조사한 거라고. 되시죠? 전체에서 뽑아서 조사한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2번 이렇게 추정할 수 없다고. 그렇죠? 1번처럼 2번도 되지 않는다. 자, 그럼 3번.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그쵸? 요 중에서 질병에 걸릴 확률은 76분의 53이니 그건 되죠. 왜냐면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76명을 진짜 뽑아봤더니 그쵸? 뽑고 나서 우리가 질병 있어요 없어요 물어본 거잖아. 그쵸? 그럼 76이 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요 모집단을 뭐 하는 거야? 대표하는 표본이죠. 되시죠? 그 표본들 중에서 몇 명 병 걸려 있어요? 조사해봤더니 53명이 걸려 있대. 그럼 다시 거꾸로 역으로 알코올 중독자 집단에는 76분의 53의 확률로 질병에 걸려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역으로 다시 뭐 할 수 있어? 추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모집단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통계에서는. 그렇죠? 모집단이 전체 사람이다. 전체 인구다. 그럼 1번, 2번 다 추정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모집단, 비중독자 모집단에서 사람을 뽑은 거기 때문에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집단에서의 질병률 요렇게만 우리가 표본 비율로 모비율을 추정할 때 요걸 추정할 수가 있다고. 자, 4번은 왜 안 되냐? 질병 A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81분의 53이니. 그렇죠? 요걸 알고 싶으면 애초에 질병 걸린 사람들이라는 요 모집단에서 그렇죠? 요 모집단에서 내가 표본을 뽑아봤어야 된다고. 되시죠? 근데 요 81명은 뭐야? 다 뽑고 알코올 따로 비중독자 따로 뽑고 나서 질병 걸린 사람들 몇 명이세요? 물어봤더니 81명이 나온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먼저 중독자랑 비중독자를 나눈 세상에서 뽑고 나서 이렇게 가로로 더해봤더니 81명이 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질병에 걸린 모집단에서 뽑아낸 게 아니라고. 그렇죠. 질병에 걸린 모집단에서 뽑아내야지 다시 거꾸로 우리 질병이 걸려있는 집단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은 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모집단이 차이가 있다. 그렇죠. 모집단이 질병 A에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4번도 추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약간 무슨 문제야? 통계학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통계학에서 표본 추출 그리고 그 표본 추출을 이용해서 모비율을 다시 추정할 때, 그렇죠?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엄밀히 말하면 가설 검정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때? 또 역시 특이하죠. 특이하잖아. 처음 보잖아. 그래서 요 특이한 것도 언제 나왔어? 보니까 23년 9급이죠. 매번 말하잖아. 매번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는 다 23년 9급에 담겨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냥 요 표만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 전체 185분의 76이니까 185분의 76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문제에 뭐라 적혀 있어? 분석 목적과 표집 과정을 고려하라며. 그렇죠? 표집을 어떻게 했는지를 표집이 뭐야? 표본 추출인데. 표본을 모으는 게 표집입니다. 그렇죠? 표집 과정을 다시 살펴보니까 어떻게 뽑았어? 애초에 알코올 중독자, 비중독자를 모집단을 나눠 놓고 거기서 표본 뽑았다고. 그렇죠? 그럼 거꾸로 비율로 추정할 때도 요 집단에 대한 값, 이 집단에 대한 모비율 값을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전체를 놓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 이해가 되신다면 충분히 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도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특이한 스타일의 문제고 요때 23년 9급에서만 한번 또 출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거를 또 열심히 뭐 공부하고 뭐 표집 과정이 어떻게 될 때마다 막 비율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솔직히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모집단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어떤 비율만이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그거를 거꾸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역시나 요거 23년 9급에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뭐 대단하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새로운 스타일의 조금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모비율의 가설 검정으로 돌아와서 남녀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고 싶대. 그렇죠. 선호도는 어쨌든 비율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몇 퍼센트가 선호하냐 이런 말이니까 되시죠. 근데 남녀별로 차이를 비교하기 때문에 요건 뭐야? 모비율의 차 검정이죠. 되시죠. 그래서 그때의 검정 통계량 값 구해보랍니다. 이 중에서.
그쵸? 근데 분자 부분 보니까 다 뭐해? 다 똑같죠? 다 뭐야? 각각의 표본 비율. 요거 표본 비율 200분의 100이니까 0.5, 얘는 100분의 40이니까 여자의 표본 비율은 0.4죠. 그쵸? 각각의 표본 비율의 차가 분자에 적혀 있고, 그럼 분모에는, 그쵸? 분모에는 뭐가 적혀 있는 게 맞는가? 자, 요런 말이죠. 자, 분모에는 뭐 적어야 된다고? 모 비율의 차 검정에서 요걸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그쵸? 루트 NA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더하기 NB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원래는 각각의 모 비율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값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근데 표본으로 추정한 값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기무가설에서 뭘 알고 있어? 둘의 비율이 같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뭘 써? 둘의 합동 표본 비율을 이용한 추정량을 적어주게 된다고. 그쵸? 요 합동 비율 P값이 있을 텐데 요거의 추정량인 합동 표본 비율을 적어주게 되죠. 그쵸? 그럼 요걸 적어야 되니까 합동 표본 비율을 구하면은 이게 하나의 집단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사람 총 몇 명? 300명. 그 중에서 요 휴대폰 선호하는 사람들 몇 명? 140명. 되시죠? 그럼 30분의 14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적어주면 되는 거죠. 되시죠? 그럼 요거는 공통이니까 묶어내면은 30분의 14 곱하기 30분의 16이 되고, 가로 열고 NA분의 1 더하기 NB분의 1 해야죠. 그쵸? 그럼 2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요게 분모에 들어가 줘야죠.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죠. 여기에 두 모비율의 차 검정에서 여기 P값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 합동 표본 비율이 들어간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합동 표본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 두 집단이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합쳐서 구하면 된다. 되시죠? 그래서 3번 모비율의 차 검정 통계란 공식 잘 외워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도 처음 풀면은 뭔가 잘못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은 남녀 출생률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정하기로 100명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남자가 57명이었어. 되죠? 그러면 표본 비율이, 남자가 나올 표본 비율이 100분의 57이란 걸 알고 있죠. 되시죠? 뭐 이런 상황에서 남녀 출생률이 같냐,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알아보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보고 판단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아, 모비율의 차 검정하는 거구나. 자,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남자의 비율이 있고 여자의 비율이 있을 거냐, 여아의 비율이. 그쵸? 그래서 요게 같은지 다른지를 지금 검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모비율의 차검정이라 생각할 수가 있다고. 자, 근데 요 모비율의 차검정 하려면은 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여기가 뭐 A랑 B라고 치면은 A 집단에서의 비율을 구하고 B 집단에서 비율을 구해서 둘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야. 그쵸? 모비율의 차 검정은.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중에 남자가 57명이야. 그럼 내가 이거 보고 당연히 뭘 구할 수 있어? 아, 여자는 지금 100명 중에 43명이겠구나. 구할 수 있잖아. 왜? 무조건 남자의 비율 더하기 여자의 비율은 몇이야? 1이잖아. 그렇죠?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 값이 고정이 돼 버린다고. 그래서 얘네 둘이 뭐야? 독립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은 각각 다른 집단에서 비율을 구해서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얘는 하나의 집단에서 한 값을 구하고 나면은 다른 거는 나머지기 때문에 애초에 정해져 있다고, 값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비율의 차 검정이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비율의 차 검정이 되려면은 각각의 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구해 봐야 된다고. 독립적으로. 되시죠? 근데 지금 남자랑 여자는 독립이 아니라고. 왜냐면 둘의 확률 값이 1이니까 이 값에 의해서 이 값이 뭐죠? 정해져 버리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비율 차 검정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럼 모비율 차 검정이 아니면 얘는 무슨 검정인데? 얘는 바로 모비율 검정이 됩니다. 왜냐? 남녀 출생률이 같다? 그럼 기무가설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남자의 출생률을 P라고 한다면은 이게 0.5냐 또는 0.5가 아니냐를 살펴보면 되죠.
그쵸? 둘이 출생률이 같으면은 남자의 비율도 50%, 여자의 비율도 50%일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그게 다르면은 남녀 출생률이 다른 거잖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무슨 문제다? 모비율 검정 문제다. 차검정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를 먼저 일단 이해하고 눈치채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모비율 검정 문제다라는 걸 내가 알고 났고 요 표본 비율은 100분의 57을 갖다 쓴다는 것도 알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그냥 검정 통계량 구해서 이제 뭐 하면 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검정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남녀 출생률이 같냐 안 같냐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0.5냐 아니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한 요 값을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면은 요렇게 구할 거 아니야. 되시죠? 그럼 여기에 100분의 57 빼기 0.5니까 100분의 50 나누기 루트 n 몇 명 조사했어? 100명 조사했고 그때의 귀무가설에서의 비율은 0.5라고. 그쵸? 요거 계산해 주면은 100분의 7이고, 그쵸? 나누기 루트 벗기면 10분의 0.5가 되죠. 그쵸? 요렇게 약분하면 10이 되고, 요렇게 곱하면은 5분의 요렇게 곱하면은 7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은 5분의 7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1번 같냐 다르냐 양측 검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정규 문법에서 뭐해? 양측에다가 뭘 만들어야 돼? 기각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쵸? 그럼 유의 수준 지금 5%에서 구하라니까 여기가 2.5%가 되게 해주는 요가 뭐야? Z 0.025죠. 그럼 그때의 값은 몇이래? 지금 여기 나와 있죠? 1.96으로 하자며. 그쵸? 그래서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1.96보다 뭐하면 크면은 기무가설 기각, 작으면 작은데 물론 마이너스까지 나와서 마이너스에서 또 마이너스 1.96보다 또 작으면 기각이죠. 근데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 값은 지금 무조건 무슨 값이야? 플러스 값이니까 이쪽만 살펴보면 되겠네. 그쵸? 5분의 7은 몇이야? 1.4입니다. 얘는 몇이라고? 1.4라고. 그쵸? 1.4는 1.96보다 뭐해? 안 크잖아. 그러니까 기무가설 기각할 수가 없죠. 기무가설 채택해야죠. 그러므로 같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상태죠. 지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자, 요런 식으로 보기를 하나씩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은 뭐냐? 남아 출생률이 더 크냐? 여자보다. 되시죠? 그럼 기무가설은 여전히 뭐해? 출생률은 0.5다 이고 대립가설이 뭐야? 남자가 더 크다는 소리는 뭐야? 이 남자가 나올 확률이 0.5보다 더 크냐를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 되죠. 그리고 여전히 기무가설은 동일하니까 검정 통계량은 요걸 갖다 쓰는 거고 요 1.4 값 갖다 쓰는 거고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이제 오른쪽에서만 기각력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죠? 유의 수준 몇 프로에서? 5%에서. 그럼 여기가 5% 되게 해주는 여기 기각치 구해보면 Z 0.055 그 값은 단 몇이래? 1.645라죠. 그렇죠? 1.645라고. 그럼 1.4는 여전히 1.645보다 뭐해? 작은 값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의 출생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더 크다고 하려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될 거냐? 그럼 기각력에 속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4 검정 통계량 값은 기각력에 속하지 않으므로 남아 출생률이 0.5보다 더 크다. 그래서 여자보다 더 많이 태어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자, 3번은 뭐야? 이번에는 유의 수준을 10%로 늘린 다음에 비교해 보래. 그쵸?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똑같은데 유의 수준을 이제 뭘로 바꿔보라고? 10%로. 기각력이 이제 여기다 만들 건데 요게 얼마큼 되게? 10%가 되게 만들어야죠. 그럼 여기에 Z값이 몇이야? Z 0.1이 되죠. 그쵸? Z 0.1은 지금 몇이래? 반하고 주어져 있죠. 1.28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1.4는 1.282보다 뭐해? 크니까 귀무가설 뭐해? 기각하고 대립가설 선택하게 돼서. 그렇죠? 남아의 출생률이 여아의 출생률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있게 되죠. 다음에 4번. 유의 수준 10%에서 여자가 더 크냐? 여자가 더 크다는 건 뭐야? 남자의 출생률이 0.5보다 작냐를 조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기각력을 어느 쪽에 만들어야 돼? 여기 마이너스 부분에 만들어야죠. 그렇죠? 마이너스 1.282보다 작아지면 기각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 값은 이미 뭐라고? 이미 플러스라고. 되시죠? 그러니까 기각력이 속해 안 속해? 안 속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뭐야? 기무가설 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아의 출생률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은 아직 가까인 상태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뭘 말하는 거야? 모비율 검정을 말한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럼 각각의 경우에마다 뭐가 달라? 대립가설이 다른데 대립가설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기각력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렇죠? 어느 쪽에 기각력 만들지가 달라진다고. 그리고 유의 수준이 5%냐 10%냐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져? 여기를 채워주는 요 백분위수 값이 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5% 2번처럼 5%에서는 기각 못했지만 10%에서는 기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10%는 더 범위가 넓으니까. 되시죠? 그렇게 해서 요 4번 문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번 A의 비율이 B보다 높으냐 검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모비율의 차 검정이죠. 그리고 대립가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비율이 B보다 높은지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 되는 거죠. 되시죠? 기무가설은 당연히 뭐 같다이니까 뭐 이제부터는 굳이 기무가설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정 통계량과 임계치가 무슨 말이야? 기각치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기각력을 만드는 그때의 한계점, 거기가 몇이냐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럼 뭐 찾는 게 더 쉬워? 일단 기각치 찾는 게 쉽죠. 얘는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어느 쪽에 만들어? 오른쪽에다가 5% 되게 만들 거니까 기각치로 뭘 써야 돼? Z0.05를 써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Z0.025를 쓴 3, 4번은 일단 정답이 아니다. 자, 그리고 1, 2번을 비교해 봤더니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해? 똑같죠. 여기 부분만 다르잖아. 그렇죠? 여기 부분이 뭔데? 추정량의 표준 편차 구할 때 루트 해갖고 여기 P 곱하기 1 P 써주는 부분이죠. 그러고서 NA분의 1 더하기 MB분의 1 요렇게 해주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가 NA분의 1 더하기 MB분의 1이고 5,000명, 3,000명이니까. 되죠? 여기는 각각의 뭐에 표본 비율끼리 빼준 값이고. 그럼 요 부분은 그렇죠? 요 부분은 여기에 합동 표본 비율이 들어가 주는 부분이죠. 그럼 이 표를 이용해서 내가 합동 표본 비율을 계산해 주면은 요 집단을 뭐에 하나로 합쳐져 있다 생각하면은 사람이 총 몇 명? 8,000명. 그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 몇 명? 6,000명이잖아. 그렇죠? 2,000으로 약분해 주면은 4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이 요렇게 들어가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4분의 3이 들어간 거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5분의 4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값이야? 왜 A만 갖고 비율을 구해?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두 모비율의 차 검정에서는 합동 표본 비율을 갖다 써주셔야 된다고. 그거는 요 두 집단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치고 표본 비율 구해주시면 된다. 되시죠? 그래서 충분히 정답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6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남녀의 지지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요거는 아까 앞에서 푼 남아 여아랑은 다른 겁니다. 남아 여아는 전체 중에서 뭐 이만큼이 남자면 나머지가 여자였던 경우고, 요거는 남자 집단 따로 조사하고 여자 집단 따로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요 정책을 지지하냐 마냐를 또 따로 조사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뭐야? 독립이기 때문에 요 경우는 이제 모비율의 차 검정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구하래? 검정 통계량과 기각력 구하래. 자, 그럼 기각력부터 일단 먼저 구하는 게 쉬우니까, 그쵸? 기각력을 살펴보면은 뭘 봐야 돼? 대립가설을 봐줘야죠. 대립가설이 뭐래? 남성의 남성의 지지율보다 여성의 지지율이 더 크냐 보는 거잖아. 그쵸? P1보다 P2가 더 크냐 보는 거라고. 그쵸? 뒷부분이 더 크냐 보는 거잖아. 이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좌측 단측 검정이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력을 어느 쪽에 만들어? 여기 마이너스 부분에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좌측 단측 검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1, 2, 3, 4번 중에 누구? 1번과 2번은 아니죠. 마이너스보다 더 작다. 요렇게 기각력을 뭐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된다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는데 뭐가 달라? 얘는 0.5를 똑같이 곱하고 있고 얘는 0.4랑 0.6을 곱하고 있죠. 자, 여기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모비율의 차 검정할 때 표본 비율 곱한 값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자, 표본 비율을 구해보면 지금 전체 사람 수가 몇 명이야? 200명. 그 중에 진짜 지지한 사람 몇 명이야? 100명. 그럼 200분의 100 해갖고 표본 비율은 몇이다? 0.5다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0.5가 들어가 줘야죠. 그때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였다. 우리가 모비율의 차 검정 구하는 공식 잘 외우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쵸? 그다음에 대립값을 보고 그걸 이용해서 뭐해? 기각력에 뭘 정하는 거야? 방향을 정하면 된다고. 그쵸? 그다음 기각력을 얼마나 할지는 유의 수준으로 정해주시는 거고. 되죠? 가설검정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바로바로 받아들여 주시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7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상품에 대한 해지자의 수를 조사해서 해지 비율이 같은지 다른지 알아보고 싶다고. 그쵸? 그럼 무슨 검정이야? 모비율 차 검정이죠. 자, 그래서 A는 300명 중에 60명이 해지했어. 그쵸? 그럼 A의 표본 비율은 300분의 60 약분하면은 5분의 1이 되죠. 그다음 B는 200명 중에 40명이 해지했어. 그럼 PB. 그렇죠? B의 표본 비율은 200분의 40이 되니까 얘도 5분의 1이죠. 자, 이 상황에서 1번 두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 비율의 추정값. 비율의 추정값이 뭐야? 그게 바로 표본 비율이라고. 두 집단에서 표본 비율은 서로 같니? 5분의 1, 5분의 1로 서로 같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정답이란 소리가 아니라 정답은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란 소리죠. 자, 기무가설이 참일 때 전체 인원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의 계약을 해지한 사람의 수는 이항목부 따르니. 그렇죠. 수는 이항목부 따르죠. 그렇죠. 비해갖고 총 500명 조사했어. 그럼 얘네들이 해지할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P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뭐에? 사람 수, 그쵸? 걔는 뭘 따라? 이항분포를 따르죠. 그쵸? 요걸 이용해서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 이용해서 표본 비율이 정규분포 따릅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검정하는 거라고. 그쵸? 원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요 이항분포부터 출발하는 거죠. 되시죠? 그렇게 사람의 수가 확률 변수라 했으니까 걔는 이항분포 따른다. 맞게 됩니다. 다음 3번. 두 손해보험 상품의 계약 해지 비율의 추정값에 대한 표준 오차. 그렇죠. 추정량에 대한 뭐 구하래? 표준 편차 구하면은 둘이 같니? A 집단, 요 PA. A 집단의 표본 비율의 뭐 구하라고? 표준 편차 구하라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NA 분의 P 곱하기 1-P로 구하는데 요 P값, 모비율 값을 모르니까 얘의 뭐에? 추정값, 표본 비율을 쓰면 되고. 자, B 집단의 표준 편차 구하면은 NB분의 얘도 똑같이 요 표본 비율을 갖다 써주면 되죠. 자, 근데 지금 표본 비율이 5분의 1로 동일해. 그래서 여기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들어가는 건 똑같죠. 그쵸? 근데 이 NA는 A 집단은 몇 명 뽑았어? 300명. B 집단은 몇 명 뽑았어? 200명 뽑았잖아. 그쵸?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지금 서로 뭐해? 다르니까 둘이 뭐해? 다르겠죠. 근데 표준 오차는 같다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죠. 되시죠? 둘이 표본 비율이 같다고 표준 편차까지 같냐? 그건 아니라고. 표준 편차에는 추정량의 표준 편차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 그 표본의 수가 들어간다고. 근데 지금 표본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 편차도 다르다. 검정통이란 값은 0이니. 검정통계랑 어떻게 만들어? 각각의 표본 비율끼리 뭐 해준 다음에 빼준 다음에 여기다 표준 편차 나눠서 구하잖아. 근데 지금 둘의 표본 비율이 5분의 1로 뭐해? 똑같으니까 서로 빼주면 이 분자가 이미 뭐가 나와? 0이 나오죠. 그럴 때는 분모가 몇이든 상관없이 분자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요 검정통이란 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죠.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번 사람의 수는 이항무보 따른다. 그 다음에 추정값에 대한 표준 오차는 추정량의 표준 오차인데, 표준 편차인데. 되시죠? 여기에는 반드시 표본의 수 n이 들어가기 때문에 n이 다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되죠? 여기까지 잘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모비율과 모비율의 차 검정을 마치고 이제 모분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